전생을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무알야 바르기 세바라 사바. 글자로는 반갑습니다. 망고의 공덕체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천천한 시간에 늘 함께 해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저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그냥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은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날 즐거운 명절 되시고 그저 좋은 날 보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왕이면은 추석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추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그럽니다. 그런 말 여러분들 다 많이 하도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가 됐을 거예요. 1년 12달 365일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게 추석에 대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만큼 좋을 때라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냥 핵깔도 났고 핵곡시도 났고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그 이름을 이제 추석이라고도 하고 가배일, 그 이제 가배는 한가위에서 가위에 2두씩 발음을 가배라고 그런다 그래요. 중추절. 그 이제 가을 추자가 가운데 들어갔죠. 가운데 중자에 중추절. 그러면 이게 상중하로 나눠서 상추절, 중추절, 하추절 그래요. 그러니까 8월 보름을 중추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추석을 중추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 한가위. 한은 뭐예요? 한 바르고 크다 그 뜻이고, 가위는 뭐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복판이고 좋은 날이다. 가장 좋은 날이다. 그런 뜻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추석날을.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언제적부터 이 추석이 이게 유래가 됐느냐? 그걸 한번 쭉 보니까 신라 3대 왕의 유리왕이에요. 그 유리왕 때 경주 시내를 이제 우리 이제 서울로 말하면 이게 중구 무슨 종로구 동대문구 이렇게 나누듯이 6군데로 나눴다 그래. 6부로 나눴다 그래요. 그 6부의 이제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양쪽으로 나눠서 7월 15일부터 이제 7월 16일부터 얘기가 있고 7월 15일부터 얘기했어요. 하여튼 7월 15일부터 8월 10일 한 달 동안 이제 배를 짜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합을 양쪽으로 나눠서 시합을 했으니까 진편에서 음식 준비를 해서 함께 즐기고 또 이긴 편에 상도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끝난 날이 8월 15일에서 8월 한가위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또 삼국 통일의 승전 기념일이다. 그래서 신라 고구려 멸망일이 요때다. 이건 입당 구법 순례 행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석을 했던 것이 삼국시대부터 했다.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이전부터라도 8월 달에 농사지고 농경사에 농사짓고 다른 시험청정 밟고 그러니까 이제 기념일로 하고 놀기 좋고 명절로 쓸만했었죠. 근데 여기다 이제 붙여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석날은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설날은 이제 이사 가서 고향에서 이사 갔더라도 장소에 관계없이 이제 부모님께 조상님께 차례 모시고 감사의 뜻을 표하죠. 그것 때. 근데 그 대신 추석에는 이제 성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묘. 왜? 산소를 썼으니까. 지금은 이제 낙골당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낙골당으로 이제 가겠죠. 이제. 예? 어떻든 간에 추석에는 성묘를 꼭 한다. 그 성묘를 갈 때는 산소가 이제 미리 이제 벌초를 해야 돼요. 벌초를 미리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잡초가 나가서 씨를 맺으면 씨가 떨어져요. 그때 추석 전에 이걸 전부 잘라버려야 돼. 어디 허물어진 데는 보수를 하고, 잡초난 건 뽑든지, 풀을 잘라버린다니 그래야 잡초가 무성하지 않아요. 그거를 지금 이제 못 가는 분들은 지나가 다니다 보면은 벌초 대신 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도 있고 그러니까 고향에 멀리 있더라도 못 가는 사람들은 그쪽에 대행을 해서 벌초를 대신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추석에는 대개 성묘를 가야 된다 그래. 정월달에 안 가도 되니까 또 춥고 눈도 쌓이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묘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묘할 때 미리 벌초했으면 깨끗하죠. 그 다음에 성묘 갔을 때 대개 상식으로 알아보시면 좋죠. 성묘를 갔다, 가족들이 갔다 그러면 자손들이 갔을 때는 먼저, 이제 부모님 산수라든지 할아버님 산수에 절 2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바퀴 쭉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잡초가 있으면 뽑고,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묘를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은 이제 추석 음식이 이제 햇살이 나오니까, 햇살로 송편도 만들고, 햇과일도 나오고. 그래서 또, 그 토랑국을 또 끓여, 추석에 끓여 먹어요, 토랑국을. 그 토랑국이 영양가 좋고, 뭐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해서 그런다는 게 토랑국. 둥글둥글 하니까. 그 송편을, 이 송편, 우리 조상들이 슬기롭게 이제 이렇게 사셨다는 얘기가 소나무 송자 떡편자 써요. 또 소나무 송자 떡병자 써 송병 그러기도 송편 그러기도 하여튼 편자는 떡편 그래요. 소나무송. 그럼 소나무가 왜 들어가느냐? 이제 햅쌀로 이게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반죽을 해서 송편을 만들잖아요. 속을 이제 이것저것. 근데 그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음식이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 겉 송편의 모습은 똑같지만 속을 무엇로 넣느냐에 따라 틀려요. 어떤 데 보면요, 대추를 넣기도 해요. 대추 씨를 빼고 넣어요. 그것도 맛있어요. 그 다음에 밤을 넣기도 하고, 또 그 푸콩, 푸콩도 논두랑 콩 같은 거 넣으면 좋죠. 푸콩 넣기도 하고, 어떤 설탕도 넣기도 하고, 팥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뭐가 송편 속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맛이 점점 틀려져요. 그리고 송편 만들 때 그거를 예쁘게 만들면은 배우자를 멋있는 사람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또 예쁘게만. 그 이제 또 송편은 둥글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배가 튀어나오고 하는 건 달의 모습을 닮아서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송편이나 소나무 송자를 쓰는 이유는 송편을 찔 때요, 솔잎을 따다가 쭉 깔아놓고 그 위에 쪄요. 그러면은 솔 향기가 송편에 다 이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윽한 솔 향기가. 그러면 이게 그거 무슨 뜻이냐 그게? 그러면 솔잎은 1년 12달 푸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소나무의 전기를 받아서 항상 1년에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송편을 이제 보관해 두잖아요. 둘 다 솔잎 사이사이에 솔잎을 넣어요. 그러면 서로 송편과 송편이 붙질 않아요. 그리고 또 솔나무 향이 이제 오래 가고, 또 송편이 얼른 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솔잎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놀이는 이제 추석 때 무슨 놀이들이 있느냐? 씨름, 남자들이 먼저 씨름도 해죠. 씨름해서 뭐 송아지도 타게 하고, 그리고 솥싸움도 해요. 저 청도 솥싸움도 유명하더라고. 솥싸움도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줄다리기도 해요. 줄다리기 여러 번 하는 거 서울 사람들은 모르죠. 저는 시골에서 이제 경기도 요쪽 남부 평택 그쪽인데, 줄다리기 하면요, 너무 동네 큰 데 다 모여가지고 해요. 그리고 동아줄이 해마다 묶어 놓으니까요, 이 어른 몸통보다 더 커요.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앉아서도 돼요. 차전을 할 때처럼 이렇게 이제 암수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양쪽에 편을 갈려 해요. 근데 이제 애들은 또 여자 편에 들어요. 큰 잔치에 줄다리기 하는 게. 그래서 남자가 이기면은 쌀 풍년이 들고, 여자가 이기면 또 보리 풍년이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데 애들은 그 동아줄 위에 올라 앉아서 된다니까요. 해마다 갖다 붙여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걸 하고, 이제 줄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달맞이는 무조건 달맞이를 하는 거고, 달맞이 하면은 옛날 어른들 저도 시골에서 보면은 주변에 높은 산 올라가요. 그러면 그 노인분들이 얘기를 해줘요. 올해는 저 추석달이 이쪽에서 떠서 올해는 풍년이 될 거다. 올해는 가물었다. 그런 얘기들을 또 해줘요. 그러니까 어디서 뜨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절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이제 수석날이 맑으면은 풍년이 들고, 흐리면은 흉년이 들고. 그것도 또 이제 점치듯이 그걸 또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래 이제 여러분들 강강수월래 알아요? 도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강강수월래.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이제 같이 끼어서, 여자분들이 하는 건데 이제 애들은 끼어서 같이 다 하잖아요. 우리는 옛날부터
달의 운행 원리를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이제 같이 맞춰서 이제 보니까 달방은 추석 밤에 축제를 벌린다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 예전부터 해왔다는 건데 여기 재미있는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 얘기 꼭 잊지 말고 들어보세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해남 우수용에 계실 때 진을 치고 있을 때인데 그 외적이 볼 때 우리나라 사람이 적다 그래가지고 없이 보고 없으인 여기고 군사가 적다 생각하고 막 쳐들어오고 그럴 걸 감안해가지고 여기 옥매산이라고 하는 해남 우수용에 계실 때 옥매산이라고 하는 산에 그 여인애들을요 남자 옷을 입혀가지고 손잡고 쭉쭉 산 허리를 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강수월래 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 멀리서 보는 외병들이 아이고 사람이 엄청 막 군사가 엄청 많구나 겁을 먹고 도망가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비롯됐다. 그래서 옛날부터 해오던 강강수월래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그 슬기로 외적을 물리치는 하는 방편을 썼다. 그래서 강강수월래다. 근데 이걸 강강술래라고도 하고 강강수월래 그래요. 그러면 요거를 강강수월래를 한문으로 쓰면은 이제 강할 강자에다 강이 두 번 들어가잖아요. 오랑캐 강이에요. 앞에 강은 굳건할 강하다는 강자고 그다음 두 번째 강은 오랑캐 강. 수월래 숫자는 물 숫자. 그다음 월자는 너물 월. 레자는 올래. 이게 뭐예요?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 쳐들어온다.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강강수월래. 그러면 이거를 서로 손을 쭉 잡고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게 괴지나 칭칭 안 할 때 가사를 막 만들어 내잖아요. 아리랑도 자꾸 가사를 만들어서 계속 이어지게 만들고. 요것이 우리나라 조상들의 슬기에 말하자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잠깐만 몇 마디만 여기 따와 보면은 술래 강강수월래 달 떠온다 강강수월래 8월이라 한가인 날 강강수월래 오동쥐야 달은 밝고 강강수월래 너질라고 해온 보신 강강수월래 너 안 주고 누굴 줄까 강강수월래. 요게 이제 그러다 마음대로 붙이면 될 거요. 8월 보름 달도 밝고 강강수월래. 그냥 말을 이제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 뺑뺑 강강수월래 돌아가기만 하고 손만 잡고 돌아가느냐? 이제 그게 아니고 변화를 시켜도 강강수월래. 변화시켜가지고 남새인 올도 끼어들고 멍석마도 끼어들고 고사리 꺾기도 하고 기와 밟기도 하고 수건 찾기도 하고 그 강강수월래에다 여러분 수건 찾기 하는 건 그 저기 학생들이고 여러 사람들 놀이감을 많이 하더라고. 빙 둘러앉았다가 한 사람이 막 뛰어다니다가 수건을 한자 놓고 그냥 심뚱뚱 하네. 그러면 수건 갖다 뒤에 놓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때까지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 모르면 그게 이제 술래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형을 많이 시켜가지고 강강수월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외놈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께서 요거를 외놈을 물리치는데 적용을 해가지고 발전해서 놀이문화로 계속 이어지게 만들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놀이가 추정난 놀이가 있는데 거북이 놀이랑 저 해봤어요 옛날 식으로 뭐 작은 멍석에 두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 앞에 이제 수순이 같은 걸 팍 꽂아가지고 또 거북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북이가 뭐예요? 이제 풍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도 불러다 준다고 보고. 머리와 꼬리를 만들고 이제 그 안에서 소리 질러요. 두 사람이 들어가서. 바다에서 거북이가 왔는데 배가 고프다고 이제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럼 안내는 사람이 집 안으로 이제 앞마당으로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럼 안에서 막 놀아라 거북이 놀아라 그 동동동동 하고 거북이 놀아 한 바퀴 돌아요. 근데 이게 어른들이 하는 건데 저 시골 동네에서는 이제 애들이 이걸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애들 어른 가리지 않고 아주 복 많고 풍년대라고 이제 하는 좋은 놀이니까 그 이제 주인 아주머니들이 떡상을 차려가지고 식혜도 놓고 수정각도 놓고 과일도 놓고 떡상을 차려다 아주 대접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어린 입장에서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어른들과 똑같이 대접을 해주니까. 지침만 다니면서 거북이 놀이를 이렇게 하고 수정날
거북이놀이 하고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거북이놀이 해서 나온 음식을 떡이고 과일이고 식혜고 수정가고 이런 거 물론 송편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없는 집에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놀이를 삼아가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풍속을 잘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조상들이 그러니까 놀이 문화를 이게 우리 일상생활 잘 연결해서 이렇게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지금 아리랑이라든지 BTS라든지 우리나라 블랙핑크 한번 보니까 대단하대요. 10만 명이 모여들고 각국에서 그게 다 여기서부터 뿌리를 내려가지고 우리는 민족이 이렇게 함께하는 놀이 문화가 그만큼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모를 거예요. 추석에 어떻게 했다는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럼 불교와 추석이 어떻게 관계되느냐. 여기 보면 중국 당나라 때 백장 해선사가 계셨어요. 여기 백장총기라고 절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운영 방침에 대한 말씀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한 솥에 끓인 차를 부처님께 바치고 또 공양 드리는 사람이 더불어서 마심으로써 부처와 중생이 하나가 되고 아주 중요하잖아요. 부처와 중생이 하나가 되고 또 절 안에 스님과 신자가 같은 솥에 끓인 차를 나누어 마시면서 이질적 요소를 동질화시키는 일심동체 원흉 해통의 의례가 차례다. 예? 요 차를 같이 마시는 예법, 그게 차례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일반 생활에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차례, 그러니까 술을 올리지 않고 차를 올리는 그런 게 됐다. 이제 우리 광운사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수석 차례면은 고기 생선류는 우리는 절대 쓰지 않으니까 비린내나는 걸 젓갈도 안 쓰니까 거기다 술도 쓰지 않고 어떤 사태에서 술 쓰는 데 있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를 올리는 거야. 차례니까 차를 달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편을 이제 추석날은 밥국 대신에 송편도 올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합동천대제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합동차례 오든 안 오든 해드려요. 그리고 여기 이제 1년 10달 합동천대에서 지방을 쭉 모셔오는 신도들이 엄청 많아요. 이분들 같이 이제 해드리고 또 이제 또 특별히 이제 여기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합동천대나 연구위패를 모시지 않은 분들도 수석 차례 모셔주세요. 그러면은 하여튼 이제 그것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동차례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물론 여기 이제 축원도 해드리고 또 아미타경 경전도 읽어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지금 각 사태에서 다 추석 차례 다 모셔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 서로 불화를 일으키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은 딸 하나 또 아들 하나 그렇게 나는 가족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딸이 하나 있는 집은 그럼 친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집은 추석은 뭐 친정으로 하고 설날은 시집에서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거 다 귀찮으니까 그냥 외국 여행 가자 해가지고 추석날 또 내일 모레 추석이니까 또 이제 외국 가는 편은 또 없겠죠 뻔하게. 그러니까 그럴 때 차라리 절에서 예를 대신해 주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이제 합동천대 위패가 수천 장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 모셔져 있는 사람 사당에 지방 모셔놓듯이 하니까 아무 때나 추석 차례가 위패가 모셔야지 차례를 모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보름날 반드시 달이 꼭 큰 대보름이냐? 그건 아니라 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울 때는 달이 큰 건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추석이 얘기가 많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모르는 얘기를 하려고 해서 이거 민간적인 행사를 또 소개를 해볼게요. 전남 진도 저쪽에서는 전라도 쪽에서는 추석날 전날 밤에 산에 아이들이 빨가벗고 밭 고랑을 막 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풍습이 있다. 물론 밭둑에다가 과일도 갖다 놓고 송편도 갖다 차려놓고. 그럼 왜 그러냐면은 그럼 아이들이 부스럼 없이 1년을 잘 지내고 또 밭농사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 전라도 진도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면, 지금도 일어나는지 몰라요. 빨가벗고 애들이 이제 밭에 뛰어다니는지는 몰라요. 그 다음, 옥계심리. 말도 이상, 올계심리. 그래요. 그래, 가장 잘 익은 벼 이삭이라든지, 수수, 좁쌀, 이런 이삭들을 뽑아다 묶어서 집안에 벽에 이제 이렇게 걸어 놓는다든지, 방문 위에 붙들어 매놓는다든지, 그렇게 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추석날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풍년이 든다고도 하고, 또 이걸 또 절대 그냥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쓰고 싶으면 종자로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먹으면 안 되고 조상을 모신 사당에 밥이나 떡을 하는 건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또 추석날 이제 가정법회 가보면은 이제 도시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던 중소도시에는 그런 게 있어요. 성주단지. 그래. 그 미신하고 그러진 말고 성주단지라고 이제 항아리에다가 곡식을 갖다 이제 모셔놓는 거예요. 이제 그럼 방 한 구석도 해놓는다든지, 또는 장독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이제 집을 엮어서 키워놔요. 새끼를 내서 돌려놓고, 그러면 성주가리. 그래요. 이제 농사지은 벼를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신, 터신을 가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주인의 이제 식구들의 무병장수하고 복을 빌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풍습이니까 집을 지키는 신령,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같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 말했지만은, 수영날 날이 맑아야 풍년이 들고, 비가 오면 흉년이 들고, 밤에 구름이 산뜻게 달을 못 보면 보리와 메밀 농사가 또 안 된다. 이거는 이 선조들이 오랜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생활에서 쭉 이어져 내려온 게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추석에 대한, 조금 길었습니다만, 추석에 대한 각종 놀이라든지 유래라든지 이런 걸 요즘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서, 이 이에도 놀이가 많이 있어요. 소놀이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거는 생략하고 몇 가지만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